대학생 시절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원룸 건물에서 살고 있었다. 좁고 낡았지만 학교와 가까워서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건물에는 수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 예전 주민들이 가끔 이상한 소리나 그림자를 보았다는 얘기가 있었다. 당시 나는 그런 이야기를 신경 쓰지 않았고 단지 전설처럼 여겼다. 첫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밤이었다. 과제를 하느라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쓸쓸한 정적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늦은 밤이라 건물 전체가 고요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날은 유난히 그 정적이 나를 소름 돋게 했다. 갑자기 누군가 내 방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친구라고 착각하고 문을 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책상에 앉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창문을 열어보아도 바람 소리일 뿐 아무도 없었다. 이때부터 불길한 느낌이 들어 모든 불을 켜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다. 며칠 후 다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번에는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윤아. 처음에는 친구들의 장난인가 생각했지만 이내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 건물에 나를 아는 친구는 없었기 때문이다. 공포감에 흐린 잠을 자게 되었고 다음날 학교에서 늘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 어느 날 밤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난 날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어 있었다. 복도에 있던 비상 조명마저 꺼 있던 터라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이용해 집까지 겨우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희미한 그림자가 벽을 스치고 지나갔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곧 이어 내가 겁에 질린 상태라 헛것을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이상한 경험을 했다. 잠든 채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방이 어둠 속에서 긴 머리카락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내 침대맡에 앉아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 후로도 종종 이상한 현상이 계속됐다. 방문 앞에 젖은 발자국이 남아있거나 방 안에 물기가 스며든 흔적이 발견되곤 했다. 마치 누군가가 방문했다가 나간 듯한 느낌이었다. 공포에 질려 건물 관리인에게 말했지만 그는 그저 매우 오래된 건물임을 강조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결국 나는 도저히 이곳에 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거처를 찾아 이사하게 되었다. 물건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방문 밖에서 잘 가 라는 익숙한 속삭임이 들렸다. 눈물이 흐르고 몸이 떨렸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 인터넷에서 그 건물에 대한 기이한 사건들을 모은 글을 보게 되었다. 건물은 몇 년 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며느리는 그 건물의 냉담한 마무리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원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밤에 혼자 입길을 꺼리게 된 나는 여전히 그 기억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지내왔다. 이제는 다른 곳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 그날 밤의 속삭임이 머릿속을 지나갈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곤 한다. 과연 그것이 진짜였는지 혹은 내가 만들어낸 환영이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다만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평범한 대학생 민수에게서 시작된다. 민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날은 무척 더운 여름밤이었다. 창밖에서는 무더운 공기가 느껴졌고 민수는 방 안에서 켜놓은 선풍기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누워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친구들이 한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가 그의 관심을 끌었다. 야, 요새 기숙사 근처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 한 친구가 말했다. 응, 들었어. 새벽에 학교 건물 일부가 갑자기 시끄러워진다던데. 다른 친구가 대답했다. 민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소문이 돌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올린 사진 한 장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사진에는 어두운 복도 끝에서 있는 흐릿한 형체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다. 이거
나 어제 밤에 찍은 거야. 비는 오는 날이었지. 친구는 덧붙였다. 민수는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어쩌면 단순한 조명 효과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형체는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민수는 다른 친구들에게 물었다. 혹시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우체국 옆에 있는 옛날 강의동. 지금은 아무도 안 쓰잖아. 친구가 대답했다. 그 건물은 몇 년 전에 불이 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된 강의동이었다. 그 이후로 누구도 그 건물 근처에 가지 않았다. 아니,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상한 소리와 불쾌한 냄새 때문이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렇게 미신을 믿는 편이 아니었다. 그는 호기심이 발동해 내일 밤 그곳을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민수는 친구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밤에 그곳으로 향했다. 여전히 무더운 밤 공기가 그를 따라다녔고 길거리의 가로등은 유난히도 어둡게 느껴졌다. 그는 우체국을 지나 지저분한 건물 입구에 도착했다. 낡고 녹슨 철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가까스로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건물 안은 무척이나 음산했다. 벽에는 오래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층계는 삐걱거렸다. 민수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다. 아무도 없는 건물에 홀로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복도의 저 끝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낮은 속삭임처럼 들렸다. 누군가 여기 있나?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무모함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가 복도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는 귀신같이 하얀 얼굴을 가진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민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여자가 입을 열었다. 왜 여기 왔어?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문으로 향해 미친 듯이 뛰어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등 뒤에 가까워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결국 민수는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소리치며 길거리에 주저앉았고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고요함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민수는 그 사건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침이 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자의 마지막 질문이 맴돌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민수는 결코 그 건물에 다시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그를 따라다니며 가끔씩 꿈속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그 여자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민수는 절실히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소문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후로 기숙사에선 그 건물의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점점 드물어졌다.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곳의 존재를 피하려 했던 것이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그의 마음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 한 채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고 그곳에서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집은 오래전에 한 가족이 살았었지만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이후로는 텅 빈 채로 남았다.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실패했다. 도시에서 온 한 대학생 그룹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여름 방학을 맞아 이 마을로 여행을 왔고 특히 한 친구가 그 폐가에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어느 어두운 밤 살금살금 그 집으로 향했다. 문은 오랜 시간 방치된 탓에 부스러져 있었고 약간의 힘만 줘도 열릴 것 같았다. 그들은 손전등을 챙겨 들고 주섬주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차가웠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들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거실을 지나쳤고 낡은 가구들이 어지러운 상태로 망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몸이 가볍고 호기심 많은 친구 민수는 앞장서서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삐걱거리며 내려앉을 듯했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2층에도 여러 방이 있었고 그중 한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민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대담한 척 다른 친구들을 불렀다. 야, 여기 정말 이상한 소리가 나. 민수가 말했다. 친구들은 웃으면서 장난치는 거 아니지? 라며 2층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 소리는 더욱 뚜렷하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 방 안을 어슬렁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깜박이며 꺼졌다. 모든 방이 갑자기 어두워졌고 친구들은 서로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다. 몇 초 후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그들 앞에는 커다랗게 금이 간 거울이 서 있었다. 그런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 외에 그들 뒤로 희미하게 서 있는 다른 형체가 보였다. 누군가가 흐릿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깜짝 놀란 친구들은 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쪽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상하게도 그 쪽지에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즉시 집을 빠져나왔고 숨을 헐떡이며 폐가를 뒤로 한 채 마을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그들 중 일부는 마을의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주민회관으로 갔다. 그 노인은 그 집의 과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자취를 감추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집이 사람들의 영혼을 가둔다고 믿었고 그래서 폐가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친구들은 집 주변에 다시 가보기로 했다. 낮에는 덜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젯밤에 떨어뜨렸던 쪽지가 집 앞길목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추가로 적힌 글자가 있었다. 다시 돌아오겠지. 기다리고 있겠다. 라는 문구였다. 대학생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이후로 그들은 마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그 날의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누군가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이 들은 속삭임과 본영차는 그 언제나 진실이었음을.